안녕하세요. 이긍정입니다. 자가발전은 아이튠즈 팟캐스트, 파티, 유튜브, 팟빵, 어디서든 여러분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서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외계 없는 IT 팟캐스트 자가발전. 자가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zaga.kr 자가발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쉬는 동안 열띤 토론의 장이군요. 잠깐 쉬는 동안 잠깐 싸울 쉬는 동안 뻔했어. 거의 멱살잡이 하듯이 뭐 그냥 득달같이 달려드는구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잖아. 성선설 한번 주장했다가 그냥 거의 그 반사회적 인간으로 매도당했어요. 어쨌든 저희가 일단 토론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네. 이해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긍정이가 긍정 씨가 좀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상태는 이렇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북미 4대 ISP에 추가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고요. 아, 타협했어요? 쇼 붙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망 중립성 문제는 이미 상당 부분 훼손이 됐고 네. 엄청난 놈이네. 이거를 쉽게 말해서 거기 뭐 AT&T, 버라이즌 뭐 이런 네네네네. 통신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걔네가 필요에 따라서 특정 그 인터넷을 속도를 늦추거나 접속을 차단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 회사 트래픽을 올려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그 초점은 뭐냐? 인터넷이 공공재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참고로 여기 위원장이 네. 새로 그 이거 폐지하라고 보낸 위원장이 네. 버라이즌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그 그쪽에서 맛 좀 봤던 친구가 왔구나. 그치. 네. 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속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네네. 뭐 요건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나라는 아망드가 말한 대로 약간 달라요. 네. 민간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국가 기관망을 그 한국 민간이 가져간 거죠. 그쵸. 한국통신 이런 데서 먼저 했잖아. 네. 걔네가 2003년인가 2년인가 그때 예, 민영화됐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그리고 15년에 망중립성 원칙을 담은 규제가 도입이 네네. 됐어요. 네. 어허. 그러니까 지키고 되게 도입이 안 될 것 있는 것 같은 같아요. 시기에 도입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KT 뭐 SK 뭐 뭐야 브로드밴드 브로드밴드. 왜냐면 그때 당시에 KT한테 이걸 넘겨주면서 우려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맞아요. 반발도 많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제가 아까 1부 마정에도 얘기했던 건데 우려와 그 실제로 우려를 행하는 그런 못된 놈들이 있으면 그거에 합당한 수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다니까. 알았어. 네. 자 KT랑 SK 이런 데는 6 기간- 플러스. 그렇죠. 유 플러스 그런 데는 얘기도 해줘. 왜 얘기 안 해줘? 기간통신 사업자라고 네. 분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공공의 이익과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통해서 안정적인 제공을 필요하게 하는 강제를 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걔네는 사적으로 뭐 이렇게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요금제 갖고 사람들이 말이 많죠. 내려라, 올려라. 그래서 뭐 요금제를 올리려 그러면 일단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되게 부분들이죠. 까다롭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 때도 네네. 뭐 방통위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망중립성이랑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 제도가 있긴 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서 이걸 폐기할 계획은 없다. 우리는 아니다.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말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논란의 바탕에는요. 이게 네트워크 인프라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콘텐츠가 주가 된다. 그렇죠. 이제 라고 논란의 했잖아요. 콘텐츠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망을 차별하지 마라고 할 게 아닌 거예요. 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망 비용을 낸다고 했죠. 네. 네. 얼마나 낼까요? 한 10억? 2016년 기준으로 700억이 넘는 700억? 비용을 냈고요. 아프리카 TV도 150억이 넘는 비용을 내고 있어요. 네네네. 별풍선 많이 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내고 있다고요, 계속? 네. 근데 아까 말했죠. 망 중립성 도입했다고. 네. 왜 낼까? 이걸 관행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낸다는 거야. 누구한테 내는 걸까? 그러면 그 망 거기에 KT나 그러니까 그거 돈을 누가 먹느냐 이 말이죠, 내 말은. 근데 그쪽 땡큐 입장에선 이러고서 그냥 가져가고 있는 거지. 자, 통신사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우리 망 깔았는데 네. 점점 데이터 무거워지니까 네.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돈 좀 이렇게 해서 너네가 쓰는 만큼 내서 우리가 투자해서 올려줄게. 약간 그 뭐야
거의 뭐랄까 그 농경 사회 시절에 있던 음. 이제 그 추수 시절에 주는 그런 감사 비용 같은 거네요. 네. 학교에 떡값 내는 거 같은 거군요. 음. 우리 애들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국정감사 때 논란이 됐어요. 그렇지. 만약 몇 억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넘어간 건데. 그치. 네. 그리고 페이스북도 그때 한번 난리가 있었죠. 네. 뭐 서버가 느려졌다. 망 중립성을 위반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네. 네. 그러면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하는 말이 음. 이거 역차별이다. 음. 왜 쟤네한테는 망 사용료 안 받고 우리한테 받냐?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자기들이 줬으면서 이제 옳다구나 하고 이제 물 위에 올라가니까 이제 막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는 아니 거죠. 두드려 맞다가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거든. 근데 왜 먹고 있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네. 왔다리 갔다 하는 게 뭐냐면 통신사는 망 중립성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요. 누가 하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의무로서 아, 이렇게 네네. 그게 네. 아닌데 네네. 문제는 얘네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거의 책임이 약간 있잖아. 그러니까 책임이란 이유로 불러 앉힐 수 있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 예, 예. 맘대로 이걸 좌지우지하지 네네. 못해. 네네. 반대로 플랫폼은 네. 이게 공공재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관행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싸우다가 눈치 싸움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옆에 있는 애를 딱 보니까 유튜브, 음. 페이스북 돈 안 내는 애들. 니네 왜 돈 안 내냐? 그래서 국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해외 서비스가 문제다. 역차별당하고 있다. 그게 이러고 있는 웃긴 거야. 발인 거죠 사실은. 원래 안 내는 게 맞는 제도였던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행으로 내놓고 포장해놓고, 옆을 봤더니 너네 왜 안 내? 라고 하면 음. 유튜브랑 페이스북 입장에서 너네 그걸 왜 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망한 서비스가 있어요. 많죠. 망 작은 사용료를 서비스들. 내야 돼서 네네네. 예를 들어 MN캐스트, 뭐 판도라 TV, 핑크 TV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핑크 TV는 뭐야? 그냥 제가 이제 몇 명 이용하는 그런 안 좋은 서비스들. MN캐스트가 망한 거는 네. 우리나라 국가적 손실이에요. 진짜로. MN캐스트는 왜냐면 제가 10년 전쯤에 국가적 아이폰을 처음으로 한국에 갖고 와가지고 네네네네. 리뷰를 찍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국가적 손실이군요. MN캐스트 국가적 있었는데 손실이네. 아니, 근데 사실은 유튜브가 나올 때 네네. 유튜브가 막 이제 태동할 때 그걸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게 MN캐스트인데 사실 그때 유튜브 따라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네. 사실은 MN캐스트가 그대로 컸다면 한국 유튜브가 됐겠죠. 지금 뭐 한국형 유튜브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MN캐스트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어떤 서비스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유튜브를 미국의 MN캐스트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결국에 망 사용료를 못 내니까 망한 거야. 이래서 망 사용료가 되게 안 좋고 네. 중립성을 훼손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요런 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었을까? 라고 봤을 때 되게 많아요. 수없이 많겠죠. 아마. KT 같은 경우엔 삼성 스마트 TV를 연결하면 차단했어요. 삼성 TV, 스마트 TV의 맥어드레스로 차단했나요? 아니면 그 정보 쏘는 방식으로 스마트 TV에선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거야. KT 걸로. 그냥 왜냐면 거기서 영상을 보니까 네. 과부하가 걸리는데 망 사용료를 안 내네 삼성이? 그거 아마 그럴 거예요. 삼성 TV 기능 중에 네. TV 플러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4K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냥 네. 그 공중파 채널 같은 느낌으로. 예, 공중파 채널 같은 뭐 예를 들어 신서유기 1, 2, 3, 4가 24시간 돌아가는 채널이 있고 뭐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런 네, 거구나. 그러니까 삼성은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삼성 TV를 사시면 IPTV나 케이블 TV를 연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채널을 무료로 공급해드려요. 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KT 입장에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인터넷만 연결되면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KT 뭐 U 플러스 뭐 이런 기관 사업자 입장에서는 야 우리 IPTV 팔아야 되는데 얘네가 공짜로 풀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렇죠. 이렇게 된 거지. 네. 그 지금 말을 잘해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컨텐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컨텐츠 얘기를 왜 하냐? 지금은 컨텐츠 시대입니다. 그렇죠. 콘텐츠가 중요한 거지. 망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이제는 망도 아니고 플랫폼도 아니고 무조건 컨텐츠예요. 네네. 미국도 지금 통신사들이 방송국을 인수하고 네. 뭐 HBO 이런 데랑 손을 잡고 컨텐츠를 스스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컨텐츠 때문에 망 중립성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네. 왜냐면 우리 걸 보여줘야 되거든. 남의 거를 가리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통신 3사가 자체 서비스가 있어. SK는 옥수수라는 게 있고요. 뭐 이런 식이지. 그럼 SK 입장에서 옥수수는 빠른데 나머지는 느리게 하면 좋잖아. 옥수수 많이 쓰고 우리 콘텐츠 많이 보고. 써보니까 옥수수는 빠른데 옥수수로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옥수수 야 공짜야 옥수수 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앞에다가 옥수수 뭐
어벤져스 딱 원 딱 틀라고 하면은 광고 한 2번 딱 보면은 공짜야.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목소리 모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괜히 KT 거를 보는데 음. 망을 이렇게 해줘서 손해 볼 필요가 있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MVOIP 네네네. 이것도 차단을 하기도 하고. 그 음성 통화 같은 것들, 카카오톡 음성 통화 그렇죠. 같은 뭐 것들. 카카오톡한테 그러니까, 뭐 무임승 차단 이러기도 네. 하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기간제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범국가적으로 봐야 되는 네. 거의 국가 사업에 가까운 것들을 서비스하는 곳들이 이제 어쨌든 이득을 위한 사업체다 보니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분야들도 같이 하고 그 분야들의 각자의 이득을 또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당연히 그 망이라고 갖고 있는 제일 큰 무기를 휘두를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약간 돌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네. 허용해 주는 게 되게 많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제로 레이팅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네. 제로는 0이고 네. 레이팅은 부과하다, 돈을 이렇게 하다가 빵원을 부과하는 거죠. 네네네. 공짜란 거지. 네. 제로 레이팅이 뭐가 있냐? SKT는 이런 게 있어요. 11번가 무료 접속, 포켓몬고 무료, 팀앱 무료, 우리 것들 모바일 무료. 티월드 무료. 그러니까 남의 걸 막지 못하니 우리 거는 공짜. 그치. 벅스도 요금 혜택 있고. 그러니까 SKT는 그러고요. 네네. KT는 지니 무료, 쓰레기 올레 같은 걸 TV 무료로 무료, 주고 카카오 있어. 택시 무료, KT 앱이 무료.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가 없어. 데이터가 핸드폰을 하는데 데이터 다 썼어. 2기가를 다 썼어. 인터넷 안 돼. 그래도 카카오 택시나 뭐 이런 것들은 쓸 수 있다. 그렇죠. 다른 건 차단하지만 이건 차단 안 할게 같은 거지. 비록 쓰레기더라도요. 요걸 이제 제로 레이팅이라고 하고 네네. 다시 말해서 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건가 아닌 건가 약간 약간 아리송한 선에 아리송하게 있는, 만들어 버렸군요. 네, 그 선에 있기 때문에 애매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훼손이라고 안 보는 게 이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았어. 그렇죠. 품질 그대로 예. 대 가격만 다르게 해서 제공을 하는 거잖아. 네. 우리 거의 손해를 감수한 거지. 그치.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는 뭐 괜찮다. 다른 거니까 봐줄 만하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것도 사실상 무료가 아니에요. 이게 무료가 된 이유는 요거에 대한 요금을 다른 사람한테 받고 있는 거거든.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전체 요금이 올라가 이것 때문에. 네네네. 아닌 모르겠지만 당연히 올라가고 포함이 있는 거죠. 되고 있겠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손해인 건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망 중립성 훼손을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한 끗 차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단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는데 네. 뭐 생각이 바뀌신 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두 사람의 생각은 같잖아요. 망 중립성은 필요하다. 안 같아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망 중립성은 필요하다는 건 저도 동의해요. 두 사람이 누구야? 나와 아망도요. 아망드부터 얘기- 의견을 좀 정리를 해봐.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왜 저부터 해야 돼요? 은실장부터 해봐. 은실장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 일단 저는 망 중립성은 당연히 필요하죠. 이거는 통신망뿐만 아니라 모든 그 뭐 기간제 사업자라면 네. 나라의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라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맞고, 그리고 그거를 아까 말했듯이 법으로 제도화할 필요성도 부분적으로는 있는데 네. 그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법으로 제정하면 그건 법이 아니잖아. 두루뭉술하게 제정할 필요는 없지만 큰 괴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게 법이에요? 그렇죠. 꼭 디테일하게 제정하는 게 법은 아니잖아요. 법은 뭐 엄격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아니지, 되지 그걸 않아요? 엄격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고, 내가 말하는 엄밀하게? 것은 그걸 그 법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넘어설 정도로 그 금액과 퍼센티지를 다 규정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뭐 반대로 얘기해서 네. 이거 뭐야, 아까 말했던 그 관행이라는 부분을 통신망이 이제 납부하고 있는 그 관행이라는 부분을 받으면 안 돼라고 규정을 했을 때 그러면 통신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다음에 주장할 수 있는 건, 국가에 주장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이 기관 사업자로서 있지만 네. 이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실제로 덩치가 큰 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덩치가 크고 이거에 네. 대해서 우리만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또 주고 있는 놈들도 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근데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까 말했듯이 망 중립성은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한다는 거고, 그건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규정으로 제도를 걸어야 되는 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제도가 있어야 된다. 네,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을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렇게 경쟁이 붙도록 놔뒀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경쟁을 붙이면 아까 말했듯이 상충되잖아. 해외망들은 그걸 안 했잖아요. 원래 법대로. 네. 안 냈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그래고 났더니 우리나라 내부에서 왜 우리는 내냐라고 하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저는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짧은 지금 과도기에 있는 시기가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다른 아이디어나 다른 방법을 더 제시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몽드 이해가 가나요? 뭐 일단 제 의견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망중립성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인터넷을 사용하라는데 그러니까 인터넷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은 공공재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정생존자를 봐야 돼요. 지정생존자를 보는데 인터넷 너무 느려. 너무 느려가지고 근데 넷플릭스 요금제를 가입하면 인터넷이 빨라진대. 네. U 플러스에 넷플릭스 요금제라는 게 생겼는데 이걸 가입하면 인터넷 속도를 나는 원래 100메가밖에 안 쓰는데 기가비트로 올려준대. 그래서 나는 돈을 5,000원을 더 내야 돼. 원래 나는 100메가 요금제로도 넷플릭스를 잘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포장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 요금제로 기가비트를 쓴다는 건 오케이 알겠어. 네. 근데 내가 이걸 왜 돈을 더 내야 되는 거냐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계속 아까 제로 레이팅도 마찬가지고 네. 생각을 바꾸면 계속해서 뭔가 계속 꼬아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것도 많고 거꾸로 뭘 공짜로 줘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은연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망중립성은 그렇게 사용자들한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단대당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은실장네 집은 KT를 쓰고 저는 U+를 써요. 네. U+에서 은실장네 집으로 P2P로 데이터를 쏘는데 인터넷이 너무 느린 거야.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일해야지. 똑같아야죠. 근데 단대단이니까. 똑같이 U+를 쓰는 긍정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는 되게 빨라요. 같은 걸 쓰니까. 내가 자가발전 편집본을 이발소 편집본을 다 만들어가지고 둘이 보내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보냈는데 제가 나가야 돼요 하고 저는 끄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은시장한테는 데이터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은시장은 이발소를 못 들었어. 그러면 서로 나는 똑같은 데이터를 보낸다고 보냈는데 서로의 정보의 격차가 발생했죠. 그렇죠. 인터넷은 사실은 저는 인터넷이라는 거에 있어서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은시장이 기가비트를 안 써가지고 아직까지 ADSL을 써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사실은 저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만약에 똑같다면 이거를 맞춰서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에 내가 34,000원을 냈어. 그러면 KT에서 이번에 기가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기가비트 속도를 준하는 속도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게 아까 말했던 뭐 망을 깔았던 비용, 이전에 망을 깔고 있던 거에 대한 비용 다 들어있는 거니까. 왜냐면 저는 34,000원을 한 번만 내는 게 아니고 매달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하는 팀 버너스리 씨가 말하기를 정보의 접근 권리를 자본주의 논리에 노란하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요거 망중립성 한번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 요거 관련해서 광고를 하나 찍은 게 있는데 버거킹인가? 맥도날드인가? 거기 거예요. 사람들이 주문을 하는데 빅맥을 주문해 예를 들어. 맥도날드구나. 아니, 버거킹일 거예요. 와퍼. 와퍼를 주문해 와퍼. 근데 그냥 와퍼가 있고 패스트 와퍼가 있어. 그냥 와퍼를 시키면요. 15분인가 30분 있다가 줍니다. 무조건. 그래서 와퍼를 시켰어. 그리고 이제 와퍼가 나왔어. 안 주는 거야. 손에 들고 있으면서. 왜 안 줘요? 했더니 28분 뒤에 드릴 수 있어요. 식은 다음에. 이게 뭔 소리야? 내놔요. 거기 다 만든 거 있는데 줘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싸우다가 30분 지나서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돈으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라고 저는 이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근데 이미 사실 그런 것들은 뭐 놀이동산에 가도 패스트트랙 같은 게 있는 거고. 근데 시간과 정보를 좀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비유적으로 그렇죠. 너네가 만약에 망중립성이 훼손된다면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다. 한번 느껴봐라라는 그러니까 걸 한 거고. 내가 주장한 것도 이거랑 내가 왜 자꾸 말이 같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랑 저는 완벽히 동의해요 이거에. 근데 이거를 법으로 규제할 수 있냐고 지금 아망드가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법으로 다 미세하게 규정할 수 있겠냐고. 정보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뭐 통신사와 통신사는 뭘 몇 기가 이상의 속도를 제공해야 되고 상대방과 다른 요금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통신사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몇 등급 이상 뭐 몇 기가 이상의 편차를 다 등급제를 시켜서. 그거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바뀐다고 했는데 법이 제정되고 나서 시대가 바뀌면 법도 개정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게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게 바뀌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데 법보다 이미 우리 이발소에서도 이 부분은 법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네. 따라가야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 분야 그러니까 망중립성 외에 다른 아니, 산업 그러니까- 분야도 전부 다 따라갈 수 없잖아 법이.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금 그걸 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법에 규정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아니 얘기를 말자고 한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아까 말자고 한 게 아니라 큰 궤를 잡아줘야 된다고 하지 디테일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망중립성을 난 해야 된다는 거에 법이 없으면 그게 망중립성이에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얘기한 망중립성대로라면 이걸 다 법에서 명시해 놔야 되는 거죠. 속도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뭐 속도를 떨어뜨리면 속도를 안 된다가 아니라 서로 동일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겠죠. 그 그러면은 서비스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의 범주가 시간이 그러면 점점 흘러져 가잖아요. 개정이 나도 되겠지 거기까지 넣는 거는 동의를 한다고. 아니, 근데 동일하게 네. 제공해야 한다는 항상 가치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걔를 계속 꼬아서 새로운 걸 만들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 요금을 0원으로 만들었다. 이건 그러면은- 품질을 안 떨어뜨린 거잖아. 그럼 은 실장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제정을 하지 않으면 규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디테일하게 제정하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라고요. 디테일하게 제정을 하지 않아야 네. 그걸 만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카카오 택시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것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할 때마다 말이 나오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제정하지 않고 자본주의에다 놔두면 그건 알아서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질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그 시장이 바뀌자는 거죠. 아까 말했던 영원 제로 레이팅도 사실 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쓰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이 정도면 됐어라고 차비점을 찾은 거잖아요. 제로 레이팅은 아예 규제로 이거를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이 난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걸 허용하고 막고를 하냐고. 허용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만히 놔뒀어. 사용자들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됐어. 이건 괜찮아.라고 할 거고,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뭐 넷플릭스 요금제가 갑자기 틱 튀어나왔어. 그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의 통신사들이 뭐 좀 더 이제 극단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사용자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그게 없어질 테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요즘은 인터넷은 거의 공공재 수준인데 왜 그러냐면 인터넷이 없으면요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어떤 부분을요? 법적으로 규제는 해야 되지만 한다는 건 난 동의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를 부분에 들어 어떤 부분? 내가 가난해. 그래서 그러면 인터넷을 못 써 아예. 아니면 엄청나게 느린 속도 초속 뭐 10kB 요 정도로 쓸 수 있어. 인터넷이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야. 근데 인터넷은 제공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정부 서비스 아무것도 쓸 수 없고 인터넷으로 영유할 수 있는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국가나 이 사업자가 이 국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권리를 지원해주고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통신사업자의 의무가 아니라 나라가 사회적인 제도를 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제도를 민영- 이제 네. 법으로 만드는 거지. 통신 사업자는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 이 정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모든 이에게 네. 서비스 가입자에게. 그건 뭐, 아니죠. 그렇게 통신사가 할 볼 수 이유는 있겠지. 없죠. 그거를 통신사한테 강제할 이유는 없죠. 사회제도 안에서 이 일정하게 소득 이하인 사람은 나라가 알아서 지원해준다라는 거를 다른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 사업자가 무조건 뭐 사업자의 신분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기초생활소득자다. 그럼 무조건 제공해라라고 강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계속 얘기가 뭐 어떻게 보면은 돌고 있는 것 같아. 돌고- 나는 아까 말했듯이 법으로 제도하는 것도 맞고 다만 근데 그거를 지금 아까 말했던 망중립성에 대한 이슈들을 긍정 씨가 갖고 왔잖아요. 네. 그 이슈들을 해결할 방안을 나라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있던 뭐 동일한 품질을 제공해야 된다. 그거면 됐다고요, 그냥. 그 다음에 그 동일한 품질의 제공의 기준을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망중립성을. 뭐 예를 들어 제로 레이팅이 나왔어. 이건 안 돼.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망중립성 훼손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이거를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걸 하려고 하면 사회주의 국가나 다름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저는 망중립성을 없애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갑자기? 드릴게요. 갑자기 씨. 왜냐하면 갑자기. 두 분이 지금 찬성이지. 네. 그러니까 저는 반대쪽으로. 반대쪽에 의견이 뭐가 있는지를 취합해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쪽 센스로 말을 해볼게요. 일단 인터넷이 공공재라는 것도 의문이고 사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그
인터넷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자체가 네. 옛날에 비해 바뀌었어요. 데이터 사이즈도 다르고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정보가 점점 가속되면서 발전이 가속되면서 잠깐 투자했는데 너무 조금 쓰고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 그리고 우리를 가지고 플랫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공하려고 했던 그 수준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추가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추가 그 내가 했던 그 기준이라는 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가격이면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 예상을 벗어났어. 그럼 가격을 올릴 수 있어야지. 근데 기간 사업자라 국가에서 막고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한 달에 뭐 100테라바이트를 써요. 네. 넷플릭스가 사용자들 뿌릴 때 막 물수도 있어가지고 100테라를 써.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한 10테라 정도만 썼으면 좋겠어. 근데 이미 10배를 넘었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100테라워치 돈을 냈으면 좋겠어 같은 거야. 10테라치 돈만 내고 있어. 근데 이미 만약에 한 달 요금이 34,000이라고 하면 그 비용에 넷플릭스가 100테라를 쓰는 비용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은 실장이 10기가를 쓰는 비용도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그 안에 얘네가 계산하는 누군가는 안에 100테라를 가져갔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걸 나눠보면 넷플릭스가 100테라를 쓰면 누구는 그만큼 안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용자들 전부 다가 그걸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상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넷플릭스가 계속 넷플릭스 얘기해서 좀 그런데 네이버로 해봅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프리카가 뭐 150억을 내고 뭐 네이버가 700억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리고 근데 미국에서는 아까 뭐 버라이즌에 얼마를 또 내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인터넷은 국경이 없잖아. 그치.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어느 망에다 돈을 내야 되는지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요것도 되게 웃긴 게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서버가 없을 때 네. 캐시 서버라는 게 없을 때 네네. 해외망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상호 접속의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철도로 예를 들게요. 미국을 횡단하는 철도가 있어. 엄청 큰 회사야. 근데 조그만 중소 회사가 거기로 연결되는 철도를 쓰고 싶어해. 그러니까 거기로 연결돼서 쭉 그 철도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제공을 해줘라. 서로 호환이 되고 네.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이 인프라를 활용할 수 네네네. 있다라는 규칙이에요. 네. 네. 그래서 KT였나? 거기서 이제 유튜브 해외망을 이렇게 캐시 서버를 만들었는데 SK랑 U+가 그걸 갖다 쓰는 거야. 돈을 오히려 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KT는 무상으로 이쪽에 제공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상호 접속에 의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근데 부하가 너무 심해지니까 KT가 미치겠는 거죠.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가. 그러니까 제 말은 KT가 그걸 만든 거는 논외로 치고 일단은 지금 얘기할 건 그게 아니고 만약에 다국적 기업에서 네. 만약에 버라이즌에선 돈을 내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국적 기업일수록 어디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지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망 중립성이 없어지면 돈이 애매해지고 그리고 각 나라의 모든 ISP가 나한테 돈을 내, 나한테 돈을 내 이렇게 되면 유튜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내야 되는 부대가 많아지고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야 그냥 대한민국에서 서비스 하지 말자 빠져.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개손해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망 중립성 계속 옹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망 중립성이 없어졌다고 쳤을 때 어디다 돈을 지불해야 있어야 돼. 될지 망 중립성이 나는. 없어졌다고 했을 때 네. 어디다 돈을 지불해야 될지 애매하니까 있어야 된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애매한 게 아니고 애매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모두 지불을 한다면? 모두 지불을 한다면 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모두 지불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얘네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없는 데는 그냥 버리고 그냥 사용자가 많은데 돈 더 내고 그냥 한쪽에다가 몰빵하는 게 더 나니까. 그러면 그렇게 서비스를 하겠죠. 하겠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니까 손해죠.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강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망 중립성이 있어야 돼요. 망 중립성이 법적으로? 네,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도 돈을 안 내고 망 기관 사업자들은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미국에서는 망 중립성이 없어져서 어디에서 뭐 돈 그 1티어로 옮겨가면서 누구한테는 돈을 주고 버라이즌한테는 돈을 내고 AT&T한테는 돈을 내고 트래픽을 하지만 차단하고. 네, 트래픽을 차단하고 속도를 느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거기는 거긴 거고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그래요. OR.K 그 워닝.or.k도 어떻게 네. 보면은 망 망 중립성을 중립성을 굉장히 훼손하는 거죠.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 예를 들어서 제가 북한 연구학자예요. 연구학자라서 우리 민족끼리 들어가서 봐야 돼. 지금 북한 동태가 어떤지 네. 봐야겠어. 그래서 하려는데 안 들어가죠. 난 정보에 제한이 생겼어. 그쵸. 근데 미국에 있는 북한 연구학자는 자유롭게 들어가서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빠르게 북한에 대해서 동태를 파악하고 있어요. 네. 그럼 나는 개손해지. 그래서 그렇지 개손해인 거지.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뭐 물론 뭐 소라넷이라든지 뭐 이런 사이트들은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기술적으로 워닝.or.kr을 막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접속한 사람을 잡아야 된다. 아니 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나 접속한 서비스 사람이나 제공자를 막아야 되는 거죠. 뭐 원래는. 그것들을 일단 있는 법으로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망 중립성을 훼손해 가면서 그것들을 막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망중립성을 조금도 손대지 않고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다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를 다 뭘 지켜요? 지켜요? 망중립성을. 망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네. 약간의 훼손도 안 돼요? 약간의 그거는 약간이 어느 정도의 범위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아까 제로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이득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U+는 벅스가 무료야. 나는 뭐 그래. 근데 만약 KT에 가면 돈을 내야 돼. 뭐 데이터를 쓰게 돼 있어.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KT는 원래 데이터가 드는 건데 U+가 공짜로 해준 거니까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인 것 같지만 근데 이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 벅스로 예를 들면 네. 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나 음원 판매가 점점 부진해지고 산업이 죽어. 그렇다면 나한테 손해 아닌가요? 컨텐츠 시장이 죽는다고. U+가 나한테 데이터 전송료를 무료로 줌으로써 네. 벅스는 저작권자들한테 음원을 무료로 따오는 게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네. 벅스가 더 이제 잘 될 거고 나한테 데이터를 더 받는다고 해서 벅스가 돈을 더 벌지는 않죠. 벅스의 사용자가 많아지는 거니까. 왜냐면 LG U+가 사용료를 무료로 해줬기 때문에 네. 벅스 이용자가 많아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지금 SKT 같은 경우에 멜론이 무료죠. 네. 하지만 그거는 사용자가 많아지면 벅스가 무료가 되는 게 아니고 벅스를 벅스의- 사용하는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 무료를 해야 된다는 거지. 콘텐츠 이용에 대한 대가는 내야죠. 왜냐하면 벅스가 제공하는 거는 기간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니까 콘텐츠에 대한 비용은 내야겠죠. 왜냐하면 나는 기간 사업자에게 내는 거는 난 이 망을 쓰겠다는 돈을 내는 거고 컨텐츠 비용은 그럼 누가 내요? 컨텐츠 비용은 비용은 사용자가 내는 내죠. 거죠. 근데 무료라며. 데이터 사용 데이터가 보통은 데이터가 무료잖아요. 어.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서 무료로 해준다는 거는 기간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입하고 그러니까 원료금은 음악을 내죠. 듣는데 음악을 한국 들을 때는 300원씩 빠져나가던 게 300원씩 안 빠져나간다고. 제 입장은 그런 거죠. 그럼 그 음원 재생에 대한 대가는 지불은 이미 한 지불은- 거고 이미 한 걸로. 별도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음원을 아예 안 듣는 사람도 그걸 지불하고 있는 거네요. 그 요금제에 사용한다면? 제 말은 벅스에 별도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벅스에 한 달에 뭐 7,900씩 내잖아요. 7,900씩 내면 일단 나는 7,900원 벅스한테 나는 한 달에 음원을 무제한으로 듣기 위해서 7,900원 냈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중은 아니죠. 망을 쓰기 위해서 나는 데이터가 34,000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100곡을 들으면 300메가씩 빠져나가고 있었어. 네. 근데 기간 사업자에서 야 우리가 벅스랑 제휴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무료로 쓰게 만들었어. 벅스가 돈을 줬는지 얘가 돈을 줬는지 모르죠. 벅스 가입비는 별도로 낸 거예요. 이미. 그렇게. 네. 그렇게 보통은 그렇게 돼요. 넷플릭스도 같은 개념인 거죠. 넷플릭스의 속도를 제한한다라는 것도 넷플릭스의 요금은 이미 내고 있으나 그냥 넷플릭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넷플릭스는 우리 기관망 사업자한테 돈 안 내. 그러니까 속도를 제한한다라는 것과 같이.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SKT를 사용하면 멜론이 무료야. 아니에요. 돈 내요. 별도로. 멤버십에서 빠져나가지. 멤버십이라는 걸로 우회해서 빠져나가게 만들어주죠. 즉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관망 사업자인 SK가 멜론에 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의 형태로.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멜론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membership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가격 측정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뭐 미세하게 영향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나는 손해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멤버십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건데 걔네가 그냥 그만큼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지 망과는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34,000원이 25,000원으로 줄어들 수 있어. 그리고 멤버십 제공 안 해주겠어. 네.
그럼 저 멤버십 안 받을래요?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비용 안에 얘네가 번 비용을 배분을 해주는 거지. 망과는 저는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제 그 멜론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네네네. 거고. 네. 어쨌든 뭐 이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할 필요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망 중립성 자체가 지금 이슈는 제가 느끼는 이슈는 사용자한테 평등하게 이걸 제공하냐는 거는 그게 기본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컨텐츠 사용자가 그 망 제공자보다 더 덩치가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이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컨텐츠 사업자들이 그만큼 덩치가 크지 않았었으니까. 그리고 망 네. 제공자가 스스로 컨텐츠 제공자가 되고 있는 것도 같이 문제예요. 맞아요. 아까 그 말했던 멜론이나 지니가 무료로 제공할 때도 있었어요. 무료로 제공할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에서 무료로 이미 만든 서비스를 무료로 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입장에서 만약에 SK텔레콤도 우리가 망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컨텐츠를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자꾸 사업 영역이 융합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문제이죠. 때문에 뭐 아까 은 실장이 이거를 왜 법으로서 자세하게 쓰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시대가 계속 변하면서 그걸 정확히 뭔가를 한 줄의 말로써 표현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것들을 최대한 자세히 명시를 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좀 바꿔나가는 그런 것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어쨌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기업 망사업자가 되도록이면 컨텐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개인적인 차라리 생각으로 그렇게 제재하는 게 맞죠. 망 사업자가 아예 망만 컨트롤하고 네. 뭐 정 안 되면은 결국에는 근데 그런 그래 봐야 뭐 자회사 만들고 자회사 하겠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에 근데 자회사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거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무료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사촌이 형 시켜갖고 회사 그럼 만들고 법으로 하겠지. 규제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멜론이 아니고 수박을 만들었어. 워터멜론을 만들었어요. 얘네가 워터멜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SK텔레콤에서는 멜론을 못 만드니까 워터멜론이 만들어라. 그래서 워터멜론 서비스 만들었어. 무료로 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회사니까. 계속 뭔가 회계 장부상에 얘네 돈을 줬다는 걸 써야 되는데 그걸 무료로 썼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모든 망 중립성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제 최종 입장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망 중립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거는 네.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워링.월.kr을 HTTPS에 띄운 것과 같이 이거를 이 제도 망 중립성이라는 제도 자체를 네. 국가가 터치하기 시작하는 이상 심각하게 터치하기 시작하는 이상 디테일하게 터치하기 시작하는 이상 분명히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악영향이 온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거를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네. 오히려 망중립성을 속죄하면 속박할수록 오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망중립성의 기초적인 제일 중요한 부분들 아까 말했던 뭐 동일한 품질을 제공해야 된다 뭐 혹은 그 단대단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법을 제정해야 되지 그 밑에 있는 것들 뭐 세세하게 예를 들어 뭐 디테일하게 표현하자면은 그 요금제를 뭐 이렇게 한 번씩 검토해 준다. 그 허가를 받은 다음에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던가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걸 너무 디테일하게 컨트롤하다 보면 나는 지금 통신사들이 가격대가 똑같아진 것도 어떻게 보면 나라가 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그걸 중간에서 한 번씩 컨펌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네. 그거를 뭐 정리하는 입장인데 다시 시작된 것 같은데 네. 풀어주면 그걸 만약에 풀어주면 사용 그 개판들 나라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얘네한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요. 그걸 뺐다는 거죠. 권한은 없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도 만약에 못 막아, 그럼. SK텔레콤이 무제한 요금제는 10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KT는 10만 원은 저는 안 될 것 같고 12만 원을 받아야 계속 천정집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손해는 누가 입죠? 소비자가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제도가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 검토하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등 사업자인 가장 가입자 많은 사업자가 나 이거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케이, 노를 얘기해줘요. 네. 오케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걸 똑같은 걸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검사를 안 받자며. 검사를 다르게 해야죠. 검사를 받지 말라면서요, 좀 전에. 후 검사를 한다던가 이게 문제가 생기고 사용자들한테 말이 많이 나올 때 검사는 받아야 된다죠. 검사는 받아야죠. 아, 근데 그래요? 그거를 검사 바뀌었어. 체제를
확정 짓는 어떤 그 하나를 체제 검사하고 그거를 뭐 오케이해서 너네 셋이 나눠 가죠. 이 제도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검사를 결국에 바꿔야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오는 사람이 미국과 똑같이 결국에 거기 있다가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네. 그러면은 그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저는 언제나 시민이 사용자가 그걸 평가하는 것만큼 투명한 게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사용자만큼 잘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절대 다수가 비판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사용자만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맞는 말인데 결국 사용자에게 동일한 품질을 제공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이 잘 모른다고 얘한테는 잘 모르니까 한 10kb만 제공을 하자. 그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의 시장은 네. 뭐 후검사로 하자. 현재 시스템은 안 된다. 현재 제도적인 문제로는 분명히 문제가 망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아무튼 뭐 우리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 연락이 떠들어갔어. 결국에 자기는 반대쪽 스탠스를 근데 갖고 온다고 하는 거는 저는 계속 반대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반대고 이 망 중립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오래됐어. 왜냐면 그때 기술이랑 지금 기술이랑 너무 궤를 달리하고요. 그래서 이 개념부터 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개정되고 나면 모를까 지금 당장 그 통신사들이 하는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실제로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거는 그렇기 맞는 때문에 말이죠. 서로 지금 하나의 망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러는 게 둘이 합의를 봐서 망 중립성을 개정을 한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같은 거라면 폐지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망 중립성에서 뭔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대단이라든지 커먼 캐리어라든지 이게 그냥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시대를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이 들면 부분은 긍정 씨가 저랑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그럴 바엔 없애야 된다는 거가 다르지만 네. 어쨌든 법치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 맞는 거잖아요. 네.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근데 중립성 자체가 그냥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는 지금 세 분 다 동의한 게 아닌지 그 망 중립성이라는 저도 정해진 거 개정돼서 말고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니까. 망 중립성이 주장하는 그 필요성은 우리 셋 다 동의를 하는 동의하는 게 거죠. 아닌지 네.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망드는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은 실장은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데 뜯어 고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인 거죠. 저도 비슷한 입장으로 정리를 할게요. 긍정 씨는 지금 상황이면 뜯어 고치지 못할 거면 필요하지 않다인 거죠. 네. 네. 없애는 게 낫다. 네, 좋습니다. 뭐 같은 얘기를 다 마음만 바꿔서 하고 있네요. 달라. 셋 다 변호사가 될 자질이 충분히 있어요. 이렇게 변호하면은 네. 아무것도 돈 한 푼도 못 우리는 벌어요. 시작한 지 5분 만에 퇴장당했을 네. 겁니다. 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려운 얘기들을 좀 했는데 네. 청취자들한테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자가발전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면은 네. 저희가 읽고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IPN 인증하기와 자가발전 글쓰기가 뭐가 더 어려운지도 같이 남겨주십시오. 어려워서 못 문득 쓸걸? 문득 생각이 났네요. 네. 이발소에서 얘기 나왔었는데.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hades.